직장에서 나보다 어린 동료에게도 항상 존댓말 하는 선배 있으시죠? 처음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말한 충격적 진실을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실용적인 인간관계 팁을 원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숨겨진 본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팀에 들어갔는데 유독 한 사람이 나이 차이 나는 동료들에게도 계속 존댓말만 고집하는 경우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이 발견한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존댓말 뒤에는 거리두기 심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말하나요?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편하게 반말하거나 최소한 격식 없는 존댓말을 쓰죠. 그런데 계속해서 딱딱한 존댓말만 고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이 실제로 겪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에 한 중간 관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직원들에게도 항상 존댓말만 했다고 해요. 처음엔 회사 전체가 이 사람을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관리자가 있는 팀의 소통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회식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자가 존댓말이라는 벽을 쌓아놨기 때문이었어요. 정주영 회장은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존댓말은 예의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막이었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존댓말로 거리를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편하게 말해도 돼요 라고 해도 계속 존댓말을 고집합니다. 심지어 여러 번 반말하자고 제안받아도 아니에요, 이게 편해요 라고 하면서 존댓말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 심리의 증거입니다. 진짜 예의 바른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편해하는 방식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거리두기가 목적인 사람은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신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반말을 제안했는데도 계속 존댓말을 고집한다면, 그리고 그 존댓말이 지나치게 격식적이고 딱딱하다면 거리두기 신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면 오히려 더 벽을 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 숨겨진 본성은 더욱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데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의 존댓말 속에는 은밀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존댓말을 통해 나는 너와 격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전달한다고 했어요. 나이는 어려도 자신이 상대방보다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현대그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신입사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보다 나이 많은 고졸 출신 선배들에게도 계속 존댓말만 했어요. 처음엔 모든 사람이 정말 예의 바른 후배가 들어왔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신입사원의 존댓말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후배가 선배에게 존댓말할 때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존댓말은 지나치게 격식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귀족이 평민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주영 회장은 이런 현상을 예리하게 간파했습니다. 이 신입사원은 학벌 때문에 자신이 선배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존댓말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런 우월감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상대방의 배경을 파악한 후에 존댓말 수준을 조절합니다. 같은 명문대 출신이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에게는 금방 편해지면서 반말을 섞어 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격식적인 존댓말을 유지해요.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교양이는 상대방에게 맞춰서 말한다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이 편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말투를 조절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해요. 자신의 격을 유지하기 위해 존댓말을 고집하죠. 이들에게 존댓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도구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상대방의 배경을 의식하면서 존댓말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특히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학교나 직업, 집안 배경을 슬쩍 물어보고 나서 말투가 달라진다면 확실히 우월감형 존댓말 사용자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들의 존댓말에 깔린 감정입니다. 진심 어린 존댓말은 따뜻함이 느껴지지만 우월감에서 나온 존댓말은 차갑고 계산적이에요. 이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 관찰 능력이 상당히 발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본성은 가장 교활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계산적 이미지 메이킹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의 존댓말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산된 행동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직접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현대그룹의 한 과장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후배들에게 편하게 반말을 섞어가며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승진 심사가 다가오자 갑자기 모든 후배들에게 존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어요.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진 것 같다고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눈에는 이 급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몇 달을 지켜본 결과 정주영 회장의 예상이 맞았어요. 이 과장은 승진을 위해 완벽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윗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후배들을 잘 챙기는 관리자로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선택적 행동이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유독 존댓말이 많아졌거든요. 임원들이 지나가거나 회의실에 윗사람이 있을 때만 후배들에게 극존댓말을 썼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모습을 보며 중요한 통찰을 얻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지만 계산된 행동은 특정 목적과 상황에 따라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산적 존댓말 사용자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항상 누가 보고 있는지 의식해요.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의 말투가 확연히 다릅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상황에 맞춰 페르소나를 바꿔가며 행동하죠.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니까요. 회사 단체 사진을 찍을 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완벽한 예의를 보이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의 진심은 이익이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면을 벗거든요. 실제로 그 과장의 경우도 승진이 확정된 후에는 다시 원래 말투로 돌아갔어요. 후배들에게 반말을 섞어 쓰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격이 없이 대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동안의 존댓말이 얼마나 인위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변화의 타이밍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기나 상황에서만 갑자기 존댓말이 늘어난다면 계산적 처세로 판단해야 해요. 진짜 성품의 변화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가짜 변화는 갑작스럽고 목적이 뚜렷하거든요. 또한 이들의 존댓말은 지나치게 완벽해요. 실수나 자연스러운 말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말하죠. 이런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진다면 계산적 이미지 메이킹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숨겨진 본성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씁쓸한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차가운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의 존댓말에는 선택적 예의의 이중성이 숨어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이익 관계를 계산해서 존댓말 대상을 선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그룹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한 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사의 자녀가 인턴으로 왔을 때 정말 극진한 존댓말을 썼어요. 나이 차이가 20살 넘게 나는데도 마치 윗사람 대하듯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 인턴이 실수를 해도 정말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회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말은 기본이고 때로는 짜증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선택적 예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이 상황과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말투와 태도를 보이는 거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의 진짜 인품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깨달았어요. 정주영 회장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인품은 힘없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의 바르게 대하는 사람이 진짜 교양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어떤 영업팀장은 고객 앞에서만 과도하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고객의 어린 자녀에게도 극존댓말을 쓰면서 극진히 모셨어요. 하지만 고객이 없는 자리에서는 같은 아이들을 귀찮아하며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빠르게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순식간에 계산하고 그에 따라 말투를 결정합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연기를 한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척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거나 증인이 없을 때는 본색을 드러내죠.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 의도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태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진짜 인품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상대하든 일관된 예의를 보이지만 가짜 예의를 가진 사람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어요. 식당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반자에게는 정중하게 존댓말을 쓰면서도 웨이터나 서빙하는 직원에게는 막말하거나 무례하게 대합니다. 이런 이중적 태도가 바로 선택적 예의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이익관계가 없는 상대에게도 똑같이 예의 바른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도움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 예의 바른 척하는 사람과 진짜 예의 바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개발한 구별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일관성을 보는 것입니다. 가짜 예의를 가진 사람들은 압박을 받거나 급한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반면 진짜 예의 바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유지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실제로 사용했던 테스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는 의도적으로 급한 업무 상황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반응을 관찰했어요. 마감이 촉박한 프로젝트나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평소에 존댓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말투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반말이 나오거나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도 했어요. 정주영 회장은 이런 현상을 보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면은 압박받을 때 벗겨진다는 것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또 다른 테스트 방법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정주영 회장은 가끔 의도적으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평상시 모습을 봤습니다. 윗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와 있을 때의 태도 차이를 비교했어요. 진짜 예의 바른 사람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인사하고 후배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했어요. 하지만 가짜 예의를 가진 사람들은 감시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할 때의 모습이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중요한 사람과 통화할 때는 목소리 톤부터 말투까지 완벽하게 관리하지만 일반적인 업무 전화를 받을 때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불친절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주영 회장이 개발한 또 다른 관찰법은 연속성을 보는 것이었어요. 진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연기하는 사람은 지속하기 어려워해요. 며칠은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몇 주, 몇 달 동안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는 힘들거든요. 실제로 한 직원이 있었는데 처음 3개월 동안은 정말 완벽한 예의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회사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가면을 벗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구별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동일한 예의를 보이는지 최소 3번 이상은 확인해 보세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실수가 일어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면 진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자기 성찰 포인트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존댓말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주영 회장이 강조했던 것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제가 완전히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기준으로 제 자신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내 존댓말에 진짜 동기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먼저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내 말투가 달라지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사장님 자녀와 대화할 때와 아르바이트생과 대화할 때 존댓말 수준이 같은가요?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주고받은 후에 말투가 살짝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정중해지고 작은 회사 직원이라는 걸 알면 조금 더 편하게 대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2번째로 확인해봐야 할 것은 특정 목적이 있을 때만 더 예의 바른지 보는 것입니다. 승진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평소보다 더 존댓말을 많이 쓰지는 않나요? 이런 패턴이 있다면 계산적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자신을 속이면 결국 남도 속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동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때 저는 제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지적해 주더라고요. 제가 서빙하는 직원들에게는 좀 건성으로 대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상대방을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신경 써서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일주일간 제 존댓말 패턴을 기록해봤어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투를 썼는지, 그때의 감정과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적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순간에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첫 만남에서는 거의 항상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말투를 조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자각이 오히려 저에게는 도움이 되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일주일간 자신의 존댓말 패턴을 기록하고 그때의 진짜 동기를 분석해보세요. 부끄럽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변화가 가능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듯이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7번째, 진짜 해답입니다. 그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가짜 예의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진정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의 숨겨진 특징들을 살펴보겠어요. 정주영 회장이 평생에 걸쳐 만나본 진짜 좋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편해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조절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격식이나 체면보다 상대방의 편의를 우선시합니다. 실제로 현대그룹에서 일하던 한 임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존댓말을 받는 위치였지만
젊은 직원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먼저 편하게 말하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신도 말투를 자연스럽게 조절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 임원이 상대방의 성격까지 고려했다는 점이에요. 내성적인 직원에게는 더 따뜻하게 말하고 활발한 직원에게는 좀 더 유머러스하게 대화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진짜 배려였죠. 두 번째 특징은 이익 관계가 없어도 일관된 친절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인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예의와 친절을 보였어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부장은 회사 앞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과도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안부 인사를 했어요. 비 오는 날에는 고생하신다고 걱정해주고 더운 날에는 건강 챙기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이 부장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자신에게 주는 이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세 번째 특징은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신뢰성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항상 말했어요. 큰 신뢰는 작은 신뢰의 쌓임이라고 말이에요. 진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장은 후배에게 점심 한번 사준다고 했으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꼭 지켰어요. 아주 작은 부탁이라도 잊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주변 사람들의 진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이런 사람들의 존댓말은 특별합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따뜻함이 느껴져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들이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완벽한 척하지 않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기도 해요.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게 만듭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듯이 진짜 교양인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이나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이 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죠.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시 평가해보면 누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소통하는지, 이익 없어도 친절한지, 작은 약속도 지키는지 확인해보세요. 8번째, 최종 마스터 가이드입니다.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정주영 회장의 인간 관찰 원칙을 내 인생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먼저 지금까지 배운 8가지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리두기 심리 신호 파악하기입니다. 상대가 반말을 제안해도 계속 존댓말을 고집한다면 감정적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판단하세요. 둘째는 은밀한 우월감 표현 간파하기예요. 상대방의 배경을 파악한 후 존댓말 수준이 달라진다면 우월감을 표현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는 계산적 이미지 메이킹 구별하기입니다. 특정 시기나 목적이 있을 때만 갑자기 존댓말이 늘어난다면 의도적 행동으로 보면 됩니다. 넷째는 선택적 예의의 이중성 확인하기예요. 이익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의 바른지 관찰해서 진짜 성품을 파악하세요. 다섯째는 진짜와 가짜 예의 구별하기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동일한 예의를 보이는지 최소 3번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섯째는 내 안의 가짜 예의 점검하기예요. 일주일간 자신의 존댓말 패턴을 기록하고 진짜 동기를 솔직하게 분석해 보세요. 일곱째는 진정한 인품의 특징 알아보기입니다. 상대방 중심 소통, 일관된 친절함, 작은 약속도 지키는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모든 관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원칙들을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30일 관찰 계획을 세우세요. 첫 주에는 평상시 모습을 관찰하고 둘째 주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을 봅니다. 셋째 주에는 다양한 계층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태도를 확인하고 마지막 주에는 전체적인 일관성을 평가하세요. 직장에서는 회의 상황을 활용하면 좋아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마감이 촉박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동료들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진짜 성품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3단계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1단계는 기본 예의 수준 확인, 2단계는 이익 관계 없을 때 태도 관찰, 3단계는 장기간에 걸친 일관성 평가입니다. 이 3단계를 모두 통과한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비즈니스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파트너나 직원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 원칙들을 적용하세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생각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표면적인 모습에 속지 말고 항상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일관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해요. 오늘부터 30일간 이 원칙들을 적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시 관찰해보세요. 사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했듯이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인생 성공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되었습니다.